자, 이게 은하들의 모습인데 실제 은하들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선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찌그러진 것도 있고 거의 공 모양도 있고. 일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원 은하라 그러고. 그리고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은 애들. 이걸 불규칙 은하라 그래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외부 은하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것.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밖에 있는 다른 집들을 말하는 거지. 자,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들을 말한다. 자, 은하의 분류. 자, 은하의 분류는 일단 뭐 관측을 많이 해야 되겠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관측을 많이 해서 바로 허블이야. 또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사람이 은하들을 많은 관측을 통해서 이들의 모양 가지고 일단 쭉 분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뭐 나선 은하다, 불규칙 은하다, 타원 은하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다. 자, 근데 은하의 모양은 아까 나선 모양도 있고 타원 모양도 있고 뭐 불규칙 모양도 있는데 그 생성 당시에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쭉 형태를 쭉 나열한 것들이 보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은하의 모양이 진화한다, 모양이 변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만들어질 당시, 구성할 당시에 조건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된 겁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으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이렇게 뭐 점점 변할 것이다, 뭐 진화할 것이다 이런 말들 나오는 다 오답입니다. 자, 참고로 원래 별이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들이 많이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전체 집단을 바로 우리가 은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형태가 결정된다 그 말이지. 자, 오케이. 자, 이게 대표적인 은하의 분류 모습들을 쭉 나타낸 건데 참고로 왼쪽 보게 되면 거의 구형에서 점점 더 납작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 형태에서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면 나선 은하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모양을 띠고 있지 않으면 불규칙 은하라 그러는 거고. 됐죠? 그래서 생성 이후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참고로 이 은하 가지고도 한 문제씩 나옵니다. 내용 별거 없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하에 대한 내용들 이게 문제 묻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배울 게 우리가 특이 은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특별한 애들. 자, 넘어갈게. 자, 모양에 따라 나오는 걸 우리가 좀 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나선 은하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선 은하란 말은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오른쪽 애들이 되겠지? 나선파를 가진 것. 자,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나선파를 가지고 있죠? 자, 나선팔이 있다. 형태적으로. 자, 종류는 두 가지.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는 중심에 핵이 있는데 이 핵에 막대가 없는 구조예요. 막대가 없는 구조로 우리가 현재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우리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막대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관측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 구조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어. 자, 막대 나선 은하는 막대가 있는 구조를 말하겠지.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선 은하의 S 대기가 뭘까? 나선? 소용돌이. 영어로 뭐지? 오케이. 병이 뭐지? 스파이럴에서 S를 딴 겁니다. 근데 막대 나선은 SB. B가 뭐지? 막대바. 그걸 쓴 겁니다. 그대로 딴 거야. 자, 근데 이들을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는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나누지만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내에서 다시 세분화시킨 게 스몰 abc를 붙입니다. 그래서 스몰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중심에 있는 은하핵 동그란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건 뭐 정상 나선이도 마찬가지고 막대 나선도 마찬가지고 현재 중심에 있는 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또 하나가 무슨 차이가 있죠?
A에서 B로 갈수록 A, C로 갈수록 감김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지? 더 많이 감기는 거야?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선팔의 감김 정도가 약해진다. 더 많이 풀어진다. 그 말이지. 병규야. 자, 이대 특징. 형태적인 특징이었고. 자, 일단 특징은 뭐냐면. 자, 나선팔의 특히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성간물질. 자, 성간물질이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물질들을 말하잖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우주 공간은 진공이란 말을 하지. 근데 100% 완벽한 진공은 아닙니다. 그 밀도가 낮을 뿐이지. 근데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곳에서 별이 만들 수 있지. 바로 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게 이 물질들이야. 그러면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별 탄생도 많겠지. 맞지? 자, 그래서 별 탄생이 많습니다. 자,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까 작은 별을 만들까? 큰 별 만들겠지? 큰 별은 표면 온도가 높아나죠? 무슨 색깔? 파란색.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젊은 애들이 많겠지?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고 푸른 별이 많습니다.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푸른 별.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젊은 거. 근데 나선은하라 하더라도 중심부에는 이미 벌써 많이 소진돼서 거의 없어. 그래서 그쪽은 젊은 한정면 늙은 별들이 많아. 근데 수명이 긴 애들은 질량 큰 애들은 수명이 길어 짧아? 짧지. 질량 큰 애들은 수명이 짧지. 걔들은 크고 푸른 별들은 벌써 죽고 없어졌어. 남아있는 것들은 작은 애들인 붉은 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는 붉은 별들이 많습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중심부, 팽대부, 나중에 그림을 볼 거야. 자, 그리고 늙고 붉은 별들이 많다는 것. 자, 헤일로는 뭐냐면, 종민아. 자, 헤일로는, 자, 나선팔이 있고 중심에 많은 물질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나선팔과 중심부 말고 그 주변 영역을 우리가 헤일로라 그래. 그래서 이 헤일로에 드문드문 이런 늙고 붉은 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늙고 붉은 별들이, 일단 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별들의 집단 기억납니까? 별들의 집단. 별들의 집단. 성단. 참고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어느 무리를 이루지만 좀 흩어져 있는 애들을 산계성단이라고. 현재 별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공 모양처럼 보이는 애들을 구상성단이라고 그래요. 특히 구상성단이 늙고 붉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헤일로에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나선팔이 있으면 그 위에 드문드문 위아래로 드문드문 있는 게 바로 헤일로 공간인데 이 공간에 구상성단이 많아. 어쨌거나 늙고 붉은 별들이 많다는 거지. 자, 이게 은하의 모습. 자, 우리 은하는 지름 약 10만 광년. 그림은 몰라도 돼. 자, 이게 팽대부라는 것이 중심부에 부풀어 있는 이곳으로 팽대부랍니다. 또는 팽배부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심과 이 주변 영역을 우리가 헤일로라 그래. 여기를 헤일로라 그럽니다. 자, 헤일로는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지? 이런 공간에 중심과 드문드문 이런 주변 공간에 많다는 거지. 자, 나선팔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반이라 그러는데 현재 보면 이게 띠 형태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나선팔을 옆에서 본 모습이지. 그래서 이 옆에서 본 이 원반에는 나선팔이니까 젊고 푸른 별이 많겠지? 됩니까? 일단 그 정도만 좀 합시다. 자, 그럼 어디 겠지? 자, 이 공간을 헤일로로 했다. 그림에 있으니까. 자, 이제 타원 은하. 타원. 타원이 영어로. 타원. 대의가 뭐지? 타원. 준호야. 타원. 지호. E. 엘립티컬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E를 딴 겁니다. 다 E를 딴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이름은 다 딴 거야. 자, 일단 타원 은하는 어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나선팔을 가지지 않는 경우. 자, 그렇지만 타원이나 구 형태를 띠고 있다. 기본적 형태는 구가 될 건데 이걸 납작해진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 그래서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일단 쓰고 이야기할게.
자, 편평도가 유사한 게 바로 이심률이야. 이심률은 타원 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 타원 궤도가 납작한 정도, 맞지? 찌그러진 정도. 근데 이거는 타원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이 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찌그러져 있는지 그걸 바로 편평도라고 합니다. 자, 식은 자 이래 됩니다. 자, a분의 a-b 곱하기 10 이렇게 씁니다. 원래 편평도는 a분의 a-b인데 은하에 분류할 때, 타원 은하를 분류할 때는 곱하기 10을 합니다. 곱하기 10. 자, A와 B가 뭐냐면, 자, 타원체가 있다면, 자, 이건 단면이야. 타원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지금. 자, 장반경. 가장 긴 걸 우리가 A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반경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B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반경과 단반경, 그대로 쓴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장반경이 5다. 단반경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편평도가 얼마 나옵니까? 자, 그대로 5와 3을 적용시켜 보면 요거 그대로 하면 4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4라는 표현, 일반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2, 4, 2, 4라고. 그러면 2라고 붙었으면 얘는 타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편평도가 얼마쯤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표현합니다. 자, 이 제로란 말은 편평도가 0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A와 B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9형이다 그 말이지. 그렇지? 전혀 납작하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자, 넘어 되겠죠? 자,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 양이 적습니다. 근데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라 그랬잖아. 그럼 별 탄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속 늙어만 가겠지. 그러면 늙어만 가고 아주 늙은 애들만, 생명이 긴 애들만 살아있겠죠? 자, 수명이 긴 애들이 작은 별, 큰 별. 작은 별. 그걸 주로 작은 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이 많지.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라 그랬어. 재료가 없다. 그러면 수명이 긴 질량 작은 애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붉은 색깔. 자, 불규칙 은하. 자, 마지막 내용. 자,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나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그러지. 자, 대의가 규칙적인. 그래. 그럼 불규칙. irregular. 해서 우리가 IR이라고 씁니다. 자, 불규칙한 모양은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실제로 보게 되면 대부분 크기가 좀 작습니다. 크기가 작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지만 성간물질이 많다. 크기는 작지만 성간물질의 비율이 많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고 크기는 작지만 은하를 이루고 있는 성분 자체는 양 자체는 적겠지? 물질의 양은 적지만 성간물질이 이루고 있는 그 비율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쨌거나 재료가 많을 거니까 별 탄생이 많겠죠? 큰 별, 작은 별. 큰 별. 무슨 색깔? 파란색. 그래서 젊고 푸른 별이 역시 많습니다. 자, 직접 기출에 지금 묻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좀 기억하면 좋아. 자, 은하의 성간물질의 양. 자, 기본적으로 아까 전체적으로 성간물질이 별로 없는 게 타원이었죠? 맞지? 근데 나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는 성간물질 별로 없고, 나선팔이 좀 많았지? 근데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다 많잖아, 맞지?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건,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래서 성간물질 양을 질량비로 표현한다면, 불규칙, 나선, 타원 이런 순으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건 불규칙, 가장 적은 건 타원. 됐지? 가끔 또 이것도 묻는데, 자, 나선 은하내에서도 C, B, A 아까 스몰 A, B, C 따졌잖아, 맞지? 참고로 많이 감길수록 좀 더 나선의 성격이 좀 강한 거잖아? 풀릴수록 특정 형태를 가지지 못한단 말인데, 어쨌거나 가장 많이 풀려있는 C가 나선 은하내에서 성간물질이랑 비율이 가장 큽니다. 되겠지? 자, 여러분들 성간물질이 많다는 말은 젊은 별이 많다. 푸른 별이 많다. 이 말이 되겠지? 가끔 그래서 젊은 별의 비율을 묻기도 하고 또는 푸른 별의 비율을 묻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 동일한 내용이죠? 자, 우리 지금 앞 시간에는 형태에 따른 은하 분류를 쭉 했었어. 맞지? 자, 이제 특이은하.
말 그대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을 말해. 자, 그래서 특이 은하는 우리가 제시할 건 세 가지만 제시할 겁니다. 물론 시험 역시 이 세 가지만 나와. 자, 근데 말 그대로 특이한 성질을 가진 은하인데, 자, 이들은 모두 다, 자,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상당히 큽니다. 자,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크단 말은, 중심에 큰 질량 차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거대하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중심에 질량이 큰 존재가 있다, 질량이 많단 말은, 당연히 끌어당기면서 상당히 중력이 클 거니까 블랙홀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퀘이사 그리고 세이퍼트 이 세 가지 제시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 예. 자, 첫 번째로 전파은하. 말 그대로 전파를 방출하는. 물론 다른 은하들도 전파를 방출합니다. 근데 특히 전파를 다른 은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방출한 걸 말해요. 그래서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참고로 수십 배 이상입니다. 다른 은하에 비해서. 자,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에 따라 분류하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은하를 볼 때 관측하는 영역은 다양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 전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가시광 영역에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적외선, X선 다양한 영역을 볼 수 있어. 근데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타원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가시광선 영역. 자,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밑에 세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모두 다 동일한 은하를 본 거야. 동일한 은하를 봤을 때 내고 있는 현재 전자기파는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가시광선 봤을 때 이런 모습 보인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 제일 왼쪽 그림이 타원 은하 보입니까? 그렇게 잘 안 보이지. 자, 그런데 가운데 보면 거뭇거뭇한 거, 까만 것들 있지? 이 구름 같은 거 있지? 이거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성운들이야. 그 시야를 좀 가려줬을 뿐이야. 근데 밝은 영역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구름들이 없다면 이 밑에 뒤에 있는 밝은 영역을 본다면 타원 은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타원 은하, 그리고 전파를 봤을 때 그리고 X선 봤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 다 동일한 은하라는 것.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Z와 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Z와 로브. 자, 이 Z와 로브에서 강한 X선이 방출한다. 강한 에너지죠? X선이 방출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 자, 볼게. 자, 그림을 하나 더 제시하는데, 실제 이게 전파 은하인데, 가운데 보게 되면 밝은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은하의 중심, 핵입니다. 핵. 그리고 이 핵으로부터 양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형태지. 뿜어져 나오는 이 줄기가 뭐냐면 이걸 Z라 그러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줄기를.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아령처럼 현재 보면 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 이걸 로브라 그럽니다. 이 영역을 로브라고 그럽니다. 로브. 됐나? 그래서 Z와 로브에서 함께 X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러면 자, 봐봐. X선을 많이 나온단 말은 X선으로 봤을 때 이들이 잘 보일 거잖아, 맞지? 이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Z가 보입니까? 안 보이나? 이게 바로 Z지. 이게. X선 돼 있는 거 있지, 이거? 여기 바로 Z입니다. 되겠나? 참고로, 자, 강한 X선 에너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까지 몰라도 돼. 이건 그냥 내가 원인을 제시하지만, 이건 좀 내용이 어려운 거라서 원리까지 얘기 안 하고, 내용 꼭 몰라도 됩니다. 실제로 이 X선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자, 전자들이 고속으로 움직일 때, 그때 이 X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복사를 싱크로트론 복사라 그래.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어쨌거나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 X선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파로 봤을 때는 자, 다양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전파로 봤을 때는 로브만 주로 잘 보이죠? 됐나? 자, 근데 X선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면 뿜어져 나오는 이게 바로 Z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건 중첩돼서 같이 보이는 거지? 그치? 자, 됐습니까? 자, 실제로 아까 타원 은하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전파 은하는 실제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요거 보면 Z가 양쪽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실제 회전하면서 요게 바로 뿜어져 나오는 이 Z가 실제 회전축을 이루고 있어. 회전축을. 자, 이걸 왜 제시하냐면 이렇게 그림 제시해놓고 자, 이 그림 가지고 회전축이 우리 관측하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이렇게 물었어. 맞아 틀려? 이 그림 제시해놓고 이 전파 은하의 회전축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은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잖아. 맞습니까 이거? 틀리지? 이거 틀린 거지? 실제로 현재 이게 로브가 양쪽으로 돼 있단 말은 실제 양쪽으로 지금 뿜어져 나온다 그 말이잖아. Z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실제 축은 Z와 한 점 나란하게 이렇게 현재 축을 이루고 있을 거야. 그건 오답이 되겠지? 됐나?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시하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K사. 자, K사 많이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지? 자, K사는 실제 보게 되면 자, 별처럼 보입니다. 덩어리가 아니라 점점 별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준항성이라 그래. 항성에 준한다 그 말이지. 항성에 준한다. 그러니까 별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근데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 이 정도의 거리의 별이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자 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수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는 거대한 은하다. 자, 거대한 은하인데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관측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 광도가 아주 큽니다. 에너지가 물론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아까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불구하고 아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인단 말은 아주 밝기 때문이지. 광도가 크단 말이고. 자, 거리가 아주 멀다 그랬습니다. 거리가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보인다. 그만큼 광도가 크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은하들은 쭉 퍼져 있는 형태라면 얘는 중심에 많이 모여 있는 형태야. 중심에. 자, 그래서 별처럼 보인다 해서 우리가 준항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개 은하들의 사진, 자료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다른 애들은 뭐 덩어리로 보이지만 얘는 그냥 가만 현재 밝은 점처럼 보여. 자, 거리가 멀다는 말은 적색 편이가 아주 큽니다. 이건 뒤에 배울 허블의 법칙, 우주의 팽창 때문인데 실제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 그 말은 멀리 있는 애들이 계속 멀어질 거잖아. 맞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빵 반죽에 건포도를 넣었어. 식빵 만들려고. 그럼 이 식빵이 내가 오븐에 넣게 되면 부풀잖아. 맞지?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겠지. 그런 것처럼 우주 공간이 그냥 팽창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됐나? 근데 이렇게 멀어지는 정도는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커집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되거든.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자, 어쨌거나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크다. 멀어진다, 후퇴한다 그랬지? 후퇴하면 적색편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야, 청색편이야? 적색편이었죠? 그러니까 적색편이 정도가 크다 그 말이야. 이건 차후에 한번 더 설명할게. 자, 그래서 이 봐봐. 이게 나오는 자료 제시된 건데 자, 여기 보면 원래 파장 볼게. 원래 파장이 여기인데 관측했더니 그 파장이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지. 상당히 현재 보면 어때? 적색편이 정도가 크다 그 말입니다. 이게 큰지 작은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게 500 값을 썼고 600 가깝잖아. 한 칸이 지금 20이거든. 수십 나노미터가 변한 거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변합니다. 우리한테 다른 은하는 거리가 멀잖아. 맞지? 근데 그들은 몇 나노미터밖에 안 변하는데 얘는 몇십 나노미터, 100나노미터는 넘습니다. 그만큼 편의가 많이 일어났단 말은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났단 말은 멀어지는 속도가 크다. 멀어지는 속도가 크단 말은 거리가 아주 멀다. 그 말이지. 차후에 할 거야. 이게 허블의 법칙이란 거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하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데 얘는 몇십 나노미터 차이 난다. 뒤에 한번 정리할 거야. 정리할게.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거리가 멀다.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나이가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좀 알아야 돼. 거리가 멀단 말은 나이가 아주 많다는 것. 뭐냐면 만약에 지구에 이 빛이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놈의 존재를 모르겠지. 그러면 지금 이놈은 존재를 아는 거잖아.
존재를 아는데 그 빛이 왔단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별에서 빛이 올 거야. 근데 이 별과의 거리가 1광년이야. 그러면 빛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는데 1년 걸리는 그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저 별이 보였어. 1광년 거리에 있는. 근데 저 별은 실제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1년 전에 출발한 빛이니까. 근데 이들의 거리는 몇십억 광년, 100억 광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퀘사가 거리가 100억 광년이야. 그 말은 그 빛이 100억 년 전에 출발한 거지. 참고로 우리 우주에는 138억이거든. 우주 초기의 모습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 초기의 모습을 정보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천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만약 이 거리가 100억 광년이라면 10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야. 100억 년 전에 존재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우주 초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넘어가 더 정리할게. 자, 방출 에너지가 크단 말은 역시 중심의 질량이 커, 크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큰데 크기는 작습니다. 중심에 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 자, 이거는 뭐 퀘이사뿐만 아니라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특이은하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는 질량 특징이라 그랬어. 자, 넘어가 볼게. 넘어가 됩니까? 자, 이거 봐봐. 이거 예전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볼 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까맣게 아래로 뾰족뾰족 되어 있는 것들은 그 파장들이 여러 입자들에 의해서 흡수를 당한 거였지. 참고로 이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오존에 의해서 흡수된 것. 자, 이런 것들은 H2와 CO2에 의해서 흡수된 것. 표현됐던 거지? 됐나? 그래서 흡수를 당해서 아래로 뾰족합니다. 한번 더 볼게. 자, 이거는 별의 복사 에너지거든. 다양한 파장에 따른. 여기 보면 수소의 흡수선. 수소에 의한 흡수선은 여러 개 나타날 수가 있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역시 봐봐. 이 점선에 해당되는 거, 점선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아래로 역시 오목하죠. 흡수를 당해서. 여기도 오목하지? 흡수를 당해서. 되겠나? 그럼 당연히 방출선 어떻게 될까? 방출선이라 표현하면? 반대로 위로 블록하겠죠? 맞습니까? 앞에 아까 문제 나왔던 것, 요거 방출선입니다. 이렇게 위로 블록한 거. 되겠나? 방출선과 흡수선의 모양이 좀 다른 거지? 이해됐지? 자, 넘어갈게. 자, 아까, 자, 이거 정리할 거라 그랬는데, 적색 편의량, 편의 정도, 파장의 변화 정도로 보게 되면, K사는 수십 나노미터, 몇십 나노미터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하들은, 일반적인 은하들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적색 편의 정도가 적다. 그래서 몇 나노미터밖에 안 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 하나 적고 갈게. 여러분들 원래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두 가지 단위로 이야기했잖아. 맞지? 자, 가시광선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지금 나노미터라면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쉽게 그냥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야기했지. 또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이야기했지. 되겠나? 자, 자, 왜 이걸 제시하냐면 그냥 나와 있는 자료에서 이거 말고 퀘이사라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다행히 여러 가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파장 변화를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되네. 근데 주어진 자료에서 어떤 은하에 대한 정보인데 몇십 나노미터 변했다면 이건 퀘이사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퀘이사를 판단하는데 하나 더 알고 있으라 그 말이지. 되겠나? 자, 마지막 세이퍼트. 자, 특이은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얘 역시 밝은 핵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중심부의 질량이 많고 에너지가 강하겠지? 자, 근데 이놈의 특징은 뭐냐면 방출선이 나오는데 그 방출선의 폭이 넓게 나타납니다. 아까 흡수선은 아래로 되어 있잖아, 맞지? 방출선은 위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놈의 폭이 넓습니다. 이게 중요해. 넓은 방출선. 됐나?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이 자료는 세이퍼트 은하 거거든. 참고로 봐봐. 여기 확대시켜 볼게. 이거 확대시키면 이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확대시켰을 때 이 폭이 넓다 그 말이에요.
폭이. 튀어나온 것, 위로 튀어나온 것, 이건 아까 방출선이라고 그랬지? 방출선이 있긴 있는데 그들의 폭이 넓다 그 말이야. 됐나? 자, 이거는 원인 자체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뭐 원리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고 그냥 원인은 회전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당연히 자, 여러분들 회전하는 것 혹시 중심부에 질량 크면 블랙홀이 존재한다. 참고로 중심부에 질량 큰 애가 있다면 끌어당기겠지? 여러분들 하나만 잠깐만. 끌어당길 때 중심으로 모일 때 그냥 직선으로 모입니까? 아니면 회전하면서 모입니까? 회전하면서. 근데 자, 팔 벌리고 있다 팔을 모으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지? 그 원리야. 되겠나? 그래서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체가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중심부로 모일 때 빠르게 회전하면서 모인다. 아주 고속의 회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리고 이 세이퍼트는 형태로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모양에 따라 분류라면 이놈은 나선은합니다. 자, 세 가지 특이은하, 전파은하, 퀘이사 그리고 세이퍼트 할 때 형태적으로 말할 때 두 가지는 제시했지. 퀘이사는 모양을 모릅니다. 형태적으로 분류하진 않아. 됐나? 중심이 다 모여있으니까. 근데 전파은하는 형태적으로 뭐라고? 타원. 세이퍼트는 나선. 기억하셔야 돼. 이거 하나 더 확인할게. 자, 방출선의 폭이 넓다 그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자, 한번 정리하면 세이퍼트와 다른 은하. 자, 방출선의 특징들 한번 보게 되면 방출선 선폭, 넓은 정도. 참고로 세이퍼트는 넓은 것과 좁은 게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넓은이 되겠지? 오타 좀 수정하자. 이 수정이 좀 어려워서. 자, 넓은 넓자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 자, 기억을 비읍으로 좀 고쳐주시고. 자, 세이퍼트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은하들은 다 좁은 것만 존재합니다. 좁은 것들이 촘촘하게 여러 개가 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은하가 되는 거고. 근데 어떤 거는 좁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넓은 것도 있고 같이 섞여 있다면 그러면 세이퍼트가 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그림을 자료를 한번 볼게. 다 이거 기출문제 나온 거야. 자, 아까 이거 넓다 그랬죠? 다시 보게 되면 넓은 것과 좁은 게 같이 있다. 그 말이지. 됐습니까? 됐지? 자, 또 하나 더 볼게. 자, 얘 보게 되면 역시 얘와 쟤를 비교할게. 얘는 현재 한번 볼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넓고 좁지? 맞나? 넓은 것과 좁은 게 같이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이거. 자, 역시 이건 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 좁게 돼 있죠? 됐지? 이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 자, 이거. 이건 다 폭이 어떻죠? 자, 다 위로 올라와 있는 정도는 다르지만 폭은 다 비슷하잖아. 비슷하지? 이건 일반 은하거야. 이건 일반 은하거.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옆으로 딱 그대로 확대시키면 가로로 확대시키면 좀 넓어 보일 거잖아. 근데 다 폭이 다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되겠나? 자, 볼게. 이겁니다. 비슷한데. 자, 위에 거 한번 비교해볼게. 자, 비교해볼게. 얘는 넓은 거 좁은 거 섞여 있죠? 근데 그 정도를 한번 보자고. 위에 있는 한 칸이 얼마야? 500과 600 한 칸이 얼마야? 요거 한 칸 20이죠? 맞나? 거의 요거 한 20 정도 되지? 됩니까? 근데 밑에 거 봐봐. 밑에 거는 660, 670. 한 칸이 5밖에 안 되는 거지. 참고로 그대로 저 폭을 가져오면 요만큼이 지금 20이잖아? 됩니까? 얘들은 앞게 좁게 변한 거지. 얘가 상대 폭이 넓은 거지. 됩니까? 그만큼 세이퍼트는 폭이 아주 넓게 변한다. 그 말이야. 자, 이거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충돌 은하.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충돌 은하가 뭐냐면 뭐 충돌로 다니는 그런 은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은하의 충돌을 말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하들끼리 자, 질량체이기 때문에 역시 만유인력 작용하겠지. 그래서 서서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은하들을 우리가 충돌 은하라 그러는데 당연히 만유인력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시뮬레이션 한 건데, 자, 우리 은하하고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이럴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고. 자,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 거리가 4광년이 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4광년이 넘어.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별과의 거리가 별 사이 공간이 상당히 거리가 크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은하끼리 충돌하더라도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들끼리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은하들이 충돌하더라도 별들의 충돌은 없다고. 되겠나? 자, 근데 자, 주변에 성간물질들은 많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성간물질들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곳들에는 새로운 별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에 따라서 은하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참고로 우리 은하의 별이 한 몇 개 정도 될까? 몇만 개요. 몇만 개. 참고로 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라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 개 이상입니다.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해. 그렇지만 별과 별 사이 공간은 아주 크지. 별들에게 충돌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모습이 뭐였죠? 막대 나선이었지.